진로 나갈게요. 자, 유형편 숙제한 거 중에서 이건 좀 잘 안 풀린다 하는 거 페이지랑 번호 불러줄래요? 11쪽에 7번. 11쪽에 7번. 또 아유, 깨끗해서 없는 사람이 있구만. 주환아, 너 얼마큼 했길래 그래? 5%라고? 야, 너도 약간 이걸 안 들었어. 너도 씨네. 내가 지금 나머지는 뭐 A든 B든 줄 수 있는데, 잠깐만, 그냥 다시 물어보자. 이거 다시 하고. 네 문제. 50% 안 되시는 분. 달성률 50% 안 되는 사람. 아, 이미 적었잖아. 오케이. 아까 손든 사람 말고 달성률 50% 안 되는 사람 있어? 애매해? 애매하면 그 정도면 손 들어. 무슨 소리야. 애매하면 해야지, 그래. 자식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A를 줄 건데 B를, 나는 양심상 B는 B다. S가 다 한 거거든요. 나는 B다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애매한 사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알겠어요. 자, 11쪽에 7번. 또 12쪽에 9번. 그리고요 11번. 12쪽에 11번. 오늘 아마 이제 이따가 남는 시간에 뭐 질문 많이 하겠지. 우리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밸런스 넘어가면 안 돼. 물론 그러니까 로그 연산은 못하면 나중에 함수 계산할 때 또 발목 잡힐 거 아니야. 제대로 하고 가야 되니까 제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꼭 좀 하시고, 자기가 좀 안 된다 싶으면 토요일 날 클리닉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있을 거거든요. 강제로 부르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돼요. 그래서 저는 9시부터 3시까지 있고 석환쌤이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질문을 하든 아니면 그때 집에서 하면서 톡으로 질문을 하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나온 것만 해봅시다. 저거 지금 다 유형편이야? 아니면 개념편이야? 유형편이지? 자, 유형편 11쪽에 7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쪽에 7번 문제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자, 7번 보시면 로그가 주어지는데 밑에 절대값 x 빼기 1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진수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가 붙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밑조건은 뭐라고요? 0보다 크고 1이 아니길 바래요. 그러면 절대값 x 빼기 1이 0보다 크다와 절대값 x 빼기 1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아지는 걸 제외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를 제외해달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x가 1인 경우를 제외해달라는 얘기예요. 1만 아니면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리고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값 x가 1 되려면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x 빼기 1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x가 2하고 0을 제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밑조건에 따라 1과 2와 0과 1과 2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밑조건만 한 거죠. 그 다음 진수 조건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2차 부등식 못 푸는 사람 있나요? 이게 진짜 그냥 근본적인 질문인데, 얘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 함계수를 1로 바꾸는 거잖아, 우리 2차 부등식 풀 때. 맞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 2차 부등식 풀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자,
0보다 작다에 만족하는 해는 작은 애와 큰 애 사이가 되는 거고요. 0보다 크다 만족할 때가 어떤 거였죠? 작은 애보다 작다, 큰 애보다 크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라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4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는 딱 0이 되는 순간인 거고 0보다 작을 때, 즉 y값이 0보다 작을 때라는 말은 x축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을 때가 되는 거죠. 반대로 클 때가 0보다 크다가 되면 y값이 0보다 클 때라는 거니까 y라는 점의 좌표가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영역에 해당하는 x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 얘가 어떻게 된다?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밑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따로 나왔어요. 이 둘을 합쳐서 x가 되는 정수는 뭐가 되는 거죠? 0 안 된다고 했고 1 안 된다고 했고 2 안 된다고 했으니까 3밖에 안 나왔죠. 요 범위 있는 애는. 정답이 3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2쪽. 자, 12쪽 9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 연산이에요. 이거 오늘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 제가 손풀이 보내줘서 알겠지만 천천히 하면 되는데 순서가 있긴 있어요.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밑이 동일한지 아닌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로그 3의 루트 15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3의 5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2분의 3의 로그 3의 해제복근 9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숫자들 있죠. 얘들이 없을 때 연산하는 법을 배웠잖아 우리가. 맞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1일 때 빼기는 나누기로 가고 더하기는 곱하기로 간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를 먼저 올려줘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배운 건 거듭제곱을 앞으로 뺄 수 있다고 배웠죠. 근데 반대로 앞에 있는 숫자를 거듭제곱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거듭제곱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5의 2분의 1제곱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거 지수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지수 표현하면 9는 3의 제곱이고 루트의 앞에 3이 있으니까 3분의 1제곱인 거죠. 3의 제곱에 3분의 1제곱인데 거기에 또 거듭제곱으로 2분의 3제곱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거듭제곱끼리는 곱하기 연산이니까 이걸 다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3이 되죠. 맞죠? 자, 그리고 이쪽도 정리하자면 로그 3의 루트 15니까 15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쪼개면 3의 2분의 1제곱과 5의 2분의 1제곱으로 나눠 가지겠죠. 각각의 진수들을 정리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진수들을 각각 정리한 거야. 자, 그럼 계산해보자.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건 로그 3을 한 다음에 이 진수들을 할 건데 빼기 연결된 놈은 나누기로 가야 되고요. 더하기 연결된 애는 곱하기로 가는 구조죠. 이렇게 싹 다 진수 계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위치 같으니까. 그러면 얘 날라가고 남는 게 얼마죠? 로그 3의 1제곱이랑 2분의 1제곱이니까 더해서 3의 2분의 3제곱이고 아까 배운 것처럼 반대로 이 거듭제곱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빼내겠죠. 밖으로 빼내서 2분의 3의 로그 3의 3으로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로그 A의 A가 얼마다? 1이다라는 걸로 얘를 1로 정리하고 앞쪽이 2분의 3이니까 답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숫자 있는 걸 올려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연산할 때는. 정리해주세요. 나중에 되면 되게 쉽게 할 이렇게 연산이긴 한데 처음 할 땐 이런 게 어려워요.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 할 때부터 이거 잘하면 대단한 놈이죠. 우리 딸은 그걸 못,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오늘 방학 때 집에서 이제 숫자 엄마랑 같이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만 7 빼기 6을 하는데 이게 1 차이 난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무조건 7개 놔두고 6개 빼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 뭐든 그게 좀 깨달음이 오는 것도 일단 외워서 하다 보면 오는 거지 바로 딱 오질 않아요. 그 우리 보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보고 있거든 지금. 하다 보면 저게 더 귀찮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올 텐데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 바로 오진 않으니까 항상.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생각해 보세요. 로그 6을 했잖아 미치. 로그 6에 자 A1하고 로그를 더하기 연결했어요. 그러면 로그의 더하기 연결은 진수의 곱하기 연결이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실제로 요구하는 건 이거야. 요렇게 진수 부분에 뭐가 오길 바라냐면 36의 모든 양의 약수의 곱이 오길 원해요. 근데 질문, 여러분 양의 약수의 곱,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 약수 있잖아. 약수의 곱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법 알고 있나요? 응? 응? 어떻게 한다고?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룰이 그러니까 원칙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약수를 구하는 거 잘해요. 그다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잘하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어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개수 더하기 1을 곱한다라고 배웠죠. 그다음 합은 어떻게 해요? 그 합을 잘 모르더라고. 합도 모르고 지금처럼 곱도 잘 모르기는 해요 애들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룰을 근데 설명을 잠깐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때 그 당시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표를 그려서 배웠습니다. 맞죠?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만일에 36의 약수들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36을 소인수분해를 하죠.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그리는 거였죠. 어떻게? 2와 관련된 거랑 3으로 관련된 라인으로 나눠서. 그래서 2의 지금은 쓸 수 있어. 그 당시 1로 썼지만 이제 자신있게 쓸 수 있는 게 2의 0제곱이랑 2의 1제곱이랑 2의 2제곱까지 라인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의 1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이라고 라인을 긋는 거죠. 그래서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다 썼어요. 맞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게 2의 1이죠 사실은. 2의 0제곱 3의 0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1제곱 3의 0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쪽은 3의 자 이쪽도 쓰면 2의 0제곱에 3의 1제곱 2의 0제곱에 3의 2제곱이 칸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아우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셀 때는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요거 소인수분해해서 몇 번인지를 본 다음에 0제곱을 포함을 하니까 하나를 더해준 거고 거기에 여기도 하나 더해줘서 곱하면 이 칸의 개수가 나오잖아. 이 칸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약수의 개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살짝 써줍시다. 약수의 개수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그 칸의 개수니까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알파 그러니까 개수가 예를 들어서 n개 나오면 n 플러스 1 개라고 쓰는 게 약수의 개수였죠. 그 다음에 뭐 물어보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들을 다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결국에는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에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짜리를 곱하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 분배 법칙을 썼을 때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다 나오죠. 통당통당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뭐라고?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더하기 1을 해서 하는 이게 뭐라고? 약수의 개수. 알아두면 좋아요. 계속 쓸 거야. 고등학교 내내 쓰는 거라서. 요게 약수의 총합.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약수의 곱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은. 결론적으로 보시면 잘 봐요. 2의 0제곱을 몇 번 곱한다? 여기 개수만큼 곱하고. 맞지? 2의 1제곱을 여기 개수만큼 곱하고 2의 2제곱도 여기 개수만큼 곱하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야 얘들아? 보이는 거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2의 이제 보세요. 2의 세제 3에서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자, 2의 0제곱 곱하는 거 3번, 2의 1제곱 곱하는 거 3번, 2의 2제곱 곱하는 거 3번이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은 식이죠. 이렇게 3만 따로 뽑아서 보면 3의 0제곱 곱하는 것도 3번, 3의 1제곱 곱하는 것도 3번, 3의 2제곱 곱하는 것도 3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곱해진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곱해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9제곱 곱하기 3의 9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곱해지는 2라는 애를 곱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로그 6에 2의 9제곱 곱하기 3의 9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이거 합치면 6의 9제곱이죠? 그래서 9는 앞으로 내려오고 로그 6에 6이 남으니까 답이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숙제보다 끝났지? 그래서 요거를 약수의 곱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푸는 건 아까 지금 얘기해준 그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들고 있는 개수, 그 각 소수별로 자기들이 들고 있는 개수를 나눈 만큼을 이제 곱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6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2분의 약수의 개수, 이거 얘기한 거지? 요렇게 됩니다. 그 약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9개잖아. 그러면은 36의 2분의 9제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6분의 9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요렇게 돼요. 그래서 빨리 외울 때는 요렇게 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약수의 곱을 구하는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할 때는 표 그려도 되는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거 약수의 그 곱 관련된 거 좀 예쁘게 정리할 때 나중에 뭐 경우의수 같은 거 보면 담원 가면 수학 우리 알다시피 하기 쪽에 경우의수 있죠, 그쵸? 근데 그 경우의수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수준이긴 해요. 근데 그거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개념편을 다시 펴주시면 되는데요. 개념편에 어느 내용 할 거냐면 쭉 넘어가서 그 로그의 밑의 변환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로그의 밑을 같을 때 계산하는 법을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아까 해봤듯이 물론 잘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로그 밑이 같으면 어느 정도는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한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면 로그의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르면 계산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밑이 다를 때 밑을 같게 바꾸는 작업을 설명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쉬워.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어. 얘를 밑이 C내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뭐 밑 조건 별로 안 틀린다는 가정하에 C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여기 써있는 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할 때 분수꼴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밑이 C를 가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요 로그가 분수꼴로 두 개의 로그로 쪼개져요. 그래서 각각이 밑이 C로 바뀌어. 근데 진수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 로그는 원래 진수를 갖다 써요. 그리고 밑의 로그는 원래 밑을 진수로 갖다 쓰는 식으로 쪼개집니다. 요게 우리가 말하는 로그의 밑의 변환이에요. 증명은 이따 해줄게요. 증명도 할 건데,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이해를 해보자고. 예를 들어 내가 로그 3에 4가 있어. 이걸 밑이 5가 되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뀐다고? 로그 5에 4 나누기 로그 5에 3 같은 걸로 바뀐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 보세요. 3에 5가 있는데 밑을 5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밑을 5로 바꾸면 로그 5에 5가 분자로 가고 로그 5에 3이 분모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게 1로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얻어? 첫 번째, 요 둘을 바꾸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역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에 B가 있는데 만일에 이걸 로그 B의 A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로그 B의 A분의 1과 얘가 같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요 둘의 위치를 바꿨더니 요 성질에 따라 이렇게 역수 모양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어떤 효과가 있어? 이걸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1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거는 얘가 된다는 하에 지금 되는 걸 보여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는 건 요거 하나라고. 요걸로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걸 지금 내가 보여준 거야. 맞죠? 그럼 일단 이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게 진짜 맞는지.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고 로그 C의 A를 Y라고 하면 요걸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거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A를 X번 제곱하면 B가 됩니다 라는 게 지수 표현인 거죠. 맞죠? 같은 식으로 요놈의 지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C를 Y번 거듭 제곱하면 A가 됩니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잘 보시다. B라는 애가 A의 X제곱인데 여기서 A가 C의 Y제곱이니까 정리를 하면 어떤 애가 나와요? C의 X 곱하기 Y제곱이 B다라는 결론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얻은 결론을 다시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 y는 로그 c가 b다. 그러니까 c라는 애를 x, y번 거듭 제곱하면 b가 됩니다. 이 표현 맞아 아니야? c가 b가 되기 위해서 몇 번 곱해야 된다? x, y번 곱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앞에서 x랑 y가 로그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하면 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가 로그 c의 b입니다 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가 됩니다라는 증명이 완료가 돼요.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애가 나온다고. 내가 증명하려고 했던 애가 뭐예요? 자, 밑이 C가 아닌 상태에서 밑을 C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분수꼴로 쪼개진다. 그때 분자는 밑을 C로 가지고 원래 진수로 가지는 애가 분자로 가고 원래 로그의 밑을 진수로 가지는 애가 분모로 온다 라는 거 증명하려고 했던 거잖아. 이걸 뭘로?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정리해서 돌아오면 증명이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여러분한테 이 증명을 하시오라고 시험을 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내신 가면 나와요. 내신 가면 나오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당장은 이 증명을 아는 것보다는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알면 지금 이걸 알면 뭘 할 수 있느냐? 로그 곱셈 관련된 걸 좀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로그가 덧셈이랑 뺄셈에 관련된 거는 밑이 같을 때 뭔가 계산이 되는 걸 알았죠. 근데 로그 곱셈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로그 곱셈과 관련된 걸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거거든요. 자, 집중해서 봅시다. 눈 뜨고.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로그 2에 3이 있고 로그 3에 5가 있고 로그 5에 7이 있고 로그 7에 16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걸 하고 싶어. 이게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얘도 원래 계산기에 넣고 때려 넣으면 막 이상한 무리수가 나오고요. 얘도 무리수 나오고 얘도 무리수 나오고 얘도 무리수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계산하면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왜 예쁘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걸 배운 지금 이 밑변환 공식 배웠잖아. 그치 얘들아? 저기 배운 거에 따르면 밑을 다 뭐 A든 미지수 A든 아니면 10 같은 걸로 통일시켜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이게 로그 10인데 우리가 주로 로그 밑에 10 쓰는 거를 생략을 해요. 마치 루트 앞에 2 쓰는 걸 생략했던 것처럼. 됩니까 이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면 밑을 10으로 쓴 거야. 그래서 그걸 이따가 요 다음에 상용 로그라고 배울 거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밑이 10이면 안 쓴다고 했죠. 그럼 얘가 로그 3, 로그 2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 로그 3의 5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3, 로그 5로 쪼개지고 얘가 로그 5, 로그 7 그리고 로그 7에 로그 16으로 쪼개집니다. 약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쫙 지워지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자, 로그 2에 로그 16만 남아요. 맞죠? 그런데 자, 쪼개는 게 되면 합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거 다시 합치면 로그 2에 16으로 합쳐집니다. 그럼 답이 얼마예요? 6은 2의 4제곱이니까 4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로그의 곱하기 관련된 걸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네. 밥은 뭐 어디서 먹고 와? 이 근처에 밥 먹을 데선 없는데. 응? 얘들아?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졸리는 거 아니야? 나 저거 첫째 날에 밥 먹은 다음에 깨달았어. 아, 밥 먹으면 안 되겠구나. 너무 졸리더라고. 간단하게만 간식 같은 것만 주워 먹고 알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밑변환 공식은 지금처럼 사실 밑이 같을 때는 더하기 빼기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밑이 다를 때는 이런 곱하기 연산을 할 때 유용하라고 이 밑변환 공식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얘를 살짝 보시면 봐봐요. 일단 이런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 이걸 머릿속으로 하되 그럼 눈으로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렇게 약분되듯이 가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걸 날리고 얘로 교체 끼워 넣기가 가능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듯이 곱하기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봐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뒤집으면 역수관계가 되는 거라 이 둘은 곱하면 로그 A, A가 돼서 1로 정리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역수관계에 있다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방을 틀었는데 왜 따뜻한 말이 안 나오는 느낌이지? 희한하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성질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자, 진수의 거듭 제곱이 된 거가 이제 잠깐만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쓸 수 있는 배운 거를. 첫 번째, 일단 기본 공식 로그 A의 B를 쪼갠다. 어떻게? 로그 C의 A와 로그 C의 B 이렇게 분모 분자를 쪼개는 식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와 역수관계에 있다. 요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요 둘이 위치 바꾸면 분수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를 하면 꼬리 물기식으로 지워서 로그 A의 D가 나옵니다. 요거 배웠죠? 지금 설명했죠? 맞죠? 요런 것들을 봤고요. 추가로 어떤 걸 볼 거냐면 자, 네 번째로 여러분 로그 이거 한번 봐봐. 2의 제곱에 3의 세제곱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아는 게 얘는 앞으로 내려온다고 알았단 말이야. 얘는 어떨까요? 분모에 있는 거듭 제곱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이거는 아까처럼 밑이 11로그의 분수꼴로 쪼개면 얘도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바뀌고 얘도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면 얘들을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끄집어냈는데 막상 끄집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요 지금 밑변환 공식에 따라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있을 때 우리가 앞서서 이미 밑이 같을 때 로그 성질에서 이 N이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배웠어요. 진수의 거듭제곱이 맞죠? 그런데 진수의 거듭제곱 말고 밑의 거듭제곱도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로 가? 밑의 거듭제곱은 이 분수꼴로 쪼개지는 걸 생각해보면 분모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누기로 튀어나온다고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곱하기로 그러니까 곱하기로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분자로 튀어나오는 건데 밑의 거듭제곱은 분모 그러니까 나누기 쪽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겠죠? 문제 풀려면. 알겠지? 모자를 벗어. 아니, 어? 그런 문제가 안 보여? 안 보셔서? 근데 어차피 엎드려 있으면 안 보이지 않을까? 본질적으로. 그러고 있으면 보일 리가 없잖아. 어? 똑같은 거면 벗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뭐냐면 증명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자 요렇게
된 애가 있어요. 맞죠? 자,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라지 x라고 합시다.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라지 x라고 했을 때 요놈을 밑이 b 록을 한 번 더 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b의 라지 x는 로그 b의 a의 로그 b의 c, 이게 통째로 진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수의 거듭제곱을 앞으로 보내도 되죠. 그래서 이게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로 바뀔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거꾸로 생각한 거야. 얘를 거듭제곱으로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로그 b의 c의 로그 b의 a 거듭제곱으로 올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잘 봐봐.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듭제곱이었어. 얘가 로그 취하면 앞으로 곱하기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지금 로그 같은 위치에 가진 로그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한 거야. 너가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야? 올라와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잘 봐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놈이랑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실 밑변환 공식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이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건데, 뭐다? 이 거듭제곱 움직이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증명이 쉽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A의 로그 B의 C가 있는데, 이걸 C의 로그 B의 A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바뀌었어요? 요 둘의 위치를 바뀌어도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바꿔도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밑변환 공식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로그의 성질로 외우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요 두 개는 이게 지금 얘가 밑변환 공식 관련된 거고, 이 위쪽이 얘를 밑변환 공식 이용해서 증명하긴 했지만 요걸 우리가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난 합쳐서 다 그냥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어차피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어떨 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 건데, 아이고 힘들어. 일단 제가 대놓고 어떨 때 쓰는지 먼저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이거야. 지금 요 네 번째 공식은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그 루트 5의 2의 제곱 같은 애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5의 2분의 1제곱이죠. 맞아, 아니야? 5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2분의 1을 앞으로 그 분모로 보내면 2분의 1분의 1이고, 얘 2를 앞으로 보내면 2가 앞으로 오죠. 이렇게 돼서 4 로그 5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일단 있는 거고, 자, 그거랑 별개로 또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꺼낼 수 있다는 말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로그의 루트 5분의 루트 2가 있어. 둘 다 2분의 1제곱이 돼 있지. 그래서 꼴보기가 싫어서 제곱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 2분의 2를 곱한 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로그 5의 2가 되지. 그러면 얘랑 같은 애라는 거야, 다른 애라는 거야? 같은 애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의 B랑 로그 A 제곱의 B 제곱 한 거랑 로그 A의 세제곱의 B 세제곱 한 거, 이런 애들은 쭉 다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보기 싫은 꼴, 루트가 있는 꼴이 밑이나 진수에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예쁘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에 써먹는 게 네 번째 공식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식은 이런 거야. 우리가 봐봐, 2의 로그 2의 세제곱. 자, 분명히 이것도 존재하는 거죠. 자, 로그 2의 3은 무리수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기 때려 넣어보시면 무리수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지수단원 배우면서 이 위에 무리수 쓰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배웠죠. 2의 뭐 루트 2제곱도 된다고 배웠고, 2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2의 파이를 올려도 되는 거고, 파이도 무리수니까 숫자는 숫자니까.
여기에 루트 2 같은 거 올리는 것도 가능해진 거고 지금처럼 로그를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로그도 숫자니까.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보면 못 푼다고, 맞지? 근데 지금 배운 내용에 따르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꿔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3의 로그 2의 2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얘는 3인 거야, 진짜. 있는 거야, 무조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배워.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지금 y가 3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아요? y가 3일 때가 분명히 있겠지, 언젠가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때 이 교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y가 3이 되게 하는 x값인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얼마라고? 로그 2의 3이라고.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찍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 점을 이제 로그를 배웠으니까. 자, 이걸 대입하면 3은 2의 x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방금 말한 것처럼 x는 로그 2의 3 해서 여기를 막 미지수로 쓰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이 무리수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로그 2의 3이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하려고 지금 로그 배우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써놓은 걸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려고 배우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우리가 하는 건 기초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정신 차리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정신 좀 자, 빨리 엎드릴 사람 지금 엎드려서 쉬시고, 이걸로 문제 푸는 거 진짜 하나씩 다시 보여줄 테니까 제발 좀 기억하자. 내일 테스트 칠 때 맞출 수 있게. 일단 쉬세요. 목 아파. 쉬면 왜 떨렸냐? 잠시. 닦아야겠다. 이 근처에 진짜 밥 먹을 데 없지 않아? 응? 여러분 점심시간에 뭐 먹고 와? 근데 식당이 진짜 없어. 너 할 얘기야. 칼국수? 또 하루 이틀이지 뭐. 아니 진짜로 날 근무를 하니까 느끼는 건데 여기 진짜 먹을 게 없어. 너무 맛있는 게 없어. 항상 힘들어. 어떻게 학교 앞인데 분식집 하나 없냐 제대로. 서울 후문 쪽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기도 사실 거리도 먼 데다가 가서 먹을 만큼 맛있지도 않아. 아, 참. 서울은 땅값이 비싸고. 면모 좀 없애야지. 좀 쉬고 계세요. 뭐 이딴 게 있나 싶지?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그거긴 해. 4제곱이 이렇게 있는 거를 막 제곱으로 바꾸는 거니까 4제곱 된식 써놓고 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를 나머지를 다시 한 번 더 묶어야 되는 거잖아. 몫은 어차피 그대로 되고. 7번 다 그건 다 틀렸더라. 10번은.
좀 과해지고 어디 하고 싶을 때 왜? 내가 물어서 나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누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네 말투가 그냥 받아 피가 새끼 하지 않고 가족도 아닌데 그래서 난 모르겠다 니들 만나긴 하냐? 아 이게 지금 만나긴 하냐?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모르겠다 또 이 시간은 일주일도 아니다 하는 일이고 그 뒤에 또 나한테 씨가 전화 오겠지 이제야 족됐어 이제는 나연이가 아니고 이제라면서도 전화하겠지 그지? 그리고 또 이제 신랑이 나한테 그랬어 얘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하겠지 그지? 난 또 거기서 어떻게 장담 맞추고 쉴드 치다가 또 내가 내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핸드폰 주가 계정으로 주가 이제라고 시간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 수면 모드 자 이제 일어납시다 여러분 깨워서 미안한데 일어나야 돼 우리 수업은 해야지 중앙아 너는 그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거 지금 병원 다니고 있다고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면서 요거 이렇게 서서 근데 이거 이용 자리가 되나? 석한쌤 와서 자리 좀 세팅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허리를 좀 펴야 될 때 서서 수업 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치?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한 번씩 써야 될 것 같아 난 발목이 안 좋은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앉아서 소표 되나? 그 핑계로 하고 긴 한데 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앞에 졸았었던 거는 어차피 뭐 증명하는 거랑 막 내가 열심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던 거라서 몰라도 되는데 문제 푸는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로그 연산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걸로 로그 연산하는 것만 죽어라 1시간 20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중해서 들어야 돼못 들으면은 숙제를 못 할 거 아니요 그치 얘들아? 얘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얘들을 쓰는 법을 그냥 보면 돼요. 칠판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필기 잘 해주세요. 자, 교재 30쪽에 예제 4번 로그의 밑의 변화를 이용한 계산. 아까 얘기했듯이 로그의 밑 변화는 주로 곱셈 관련된 연산에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4-1번부터 해볼게요. 자, 4-1번에 1번 1번 보세요. 로그 3에 6이 있고요. 곱하기 로그
9의 8이 있고요. 곱하기 로그 2의 3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그 6의 9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느낌상 자 이거 봐. 이거 날릴 수 있는 거 날릴 수 있죠. 어떻게 날릴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애랑 위쪽에 있는 애들을 친절히 이렇게 다 날렸단 말이야. 날리면 뭐만 남아요? 이게 어차피 로그 10으로 해서 분수꼴로 쪼개면 숫자 그대로 날릴 수 있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쫙 날렸어. 그럼 남았던 게 2랑 8만 남았다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로그 2의 8이 남는 거야. 그치?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 로그 2의 2가 돼서 답이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곱셈 관련된 거에서 쓴다는 거야. 이해했어? 저쪽에 어? 아무튼 무슨 씨 저거 진짜. 자 2번도 볼게요. 2번 보시면 로그 6의 루트 27 그러니까 밑이 6이고 위쪽이 3에 관련된 애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있는 녀석을 봤어. 뒤에 더하기 문제인데 뒤에 녀석이 로그 루트 8의 6분의 1이야. 밑이 한 놈은 6, 한 놈은 루트 8이라서 다른데 딱 봐도 이거 어떻게 하라고 된 것 같아? 이거 두 번째 공식 써서 뒤집으라고 됐겠죠. 그래서 앞쪽은 그대로 두시고요. 뒤쪽을 로그 6의 루트 8로 이렇게 뒤집으면 분수꼴까지 한 방에 해결.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죠?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을 곱하기 연산으로 할 거야. 물론 곱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3의 2분의 3제곱이고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정리를 하면 6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만 나오겠죠. 요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풀 때 쓴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더하기 빼기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하는 거고 그 전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 밑변환 공식과 관련된 것들을 씁니다. 특이한 시간 한 방에 줄 테니까 칠판에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세요. 저기 공식도 써놨으니까 공식도 보시면 돼요. 자, 4-2번. A분의 로그 7의 4랑 B분의 로그 7의 10이랑 C분의 로그 7의 27이 모두 로그 7의 6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 아 근데 이게 너무 자, 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자. 이름이 지금 푼다고 하면 A는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그 7의 6분의 로그 7의 4가 될 건데 이거 밑변환 공식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 쪼개는 거 말고 합치자고. 쪼개진 걸 다시 합치면 로그 6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같은 식으로 B는요? B는 얘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로그 7의 12 나누기 로그 7의 얼마죠? 6 이렇게 되겠죠. 다시 또 합치면 로그 6의 12가 되고요. C는 같은 식으로 로그 7의 6분의 로그 7의 27 그래서 합치면 로그 6의 27이 됩니다.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치? 위치 바꿔서 하면 되니까 요렇게 등호 풀고 요렇게 등호 풀고 요렇게 등호 풀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로그 6에 자 얘들 다 곱하기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인 4와 2의 제곱 곱하기 3인 12와 3의 세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2 몇 개? 4개, 3 4개니까 6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로그 6의 4제곱이어서 4라고 나오겠죠.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런 거. 이런 걸 똑같이 내가 이제 시험에 낼 거 아니야. 맞추면 된다고. 여러분 배운 거에서만 시험에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최대한. 아 오늘 A반 수업은 안 그럴 거야. 오늘 반 A반에서 C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시험에 낼 수는 없어서.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원에서는 최대한 배운 걸로 시험에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다 맞추길 바라고 있어요. 항상 제 마음은 복습을 잘해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로그 10에 로그 2에 3 더하기, 자, 다들 밑이 얼마죠? 11 로그에 로그가 하나 더 얹어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써도 결국 숫자인 거예요. 맞죠? 이게 무리수이긴 한데 어차피 숫자라고. 그러니까 얘들을 통째로 진수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더해서 로그 10에 로그 1023에 1024까지 했대. 진짜 그냥 손으로 하라고 낸 건 아니겠지. 1000개 넘게 줬는데. 그치 얘들아? 근데 이게 지금 로그의 더하기인데 밑이 같아요. 그러면 진수의 곱하기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로그 10에, 자,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곱하기 점점점에서 로그 1023에 1024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배웠듯이 쫙 지우면 되겠네? 그러면 쭉 지워지면 뭐만 남겠어? 앞쪽에 제일 작은 하나와 뒤쪽에 제일 큰 하나만 남겠지. 겹쳐서 쫙 지웠으니까. 위는 3부터 1024까지 가고요. 밑은 2부터 1023까지 갑니다. 개수는 동일하고요. 그럼 이렇게 겹쳐지는 중간이 날아가고 끄트머리 하나씩 남는 거 아니야. 만일 앞쪽이 2개 남으면 뒤쪽이 2개 남을 거고, 앞쪽이 3개 남으면 뒤쪽이 3개 남을 건데, 지금은 하나 남고 하나 남겠죠, 구조상. 그래서 진수에 해당하는 값이 로그 2에 1024니까 로그 2에 2의 10제곱 돼서 10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로그 10에 10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답은 1이겠죠. 이렇게 풀면 끝나요. 그래서 4-1, 2, 3 밑변환 공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곱셈에서 주로 활용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밑을 역수치에서 맞춰주는 데 쓴다는 거예요. 됐죠? 정리해주세요. 정리 시간 충분히 줄게요. 딱 요정도 풀면 숙제할 수 있어. 진짜야.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연습하세요. 여러분 지금 진짜 어떤 거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는 어떤 거냐면요, 듣고 기초 배우고 기초 연산하는 거 배운 걸로 그대로 한 번 더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반복 숙달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막 다른 문제집처럼 배우고 바로 계산식 외운 다음에 활용까지 배우는 게 아니야. 개념 플러스 유형은 그냥 진짜로 기본 연산까지만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 기본 연산이라는 기초를 못 만들면 위에 걸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알지? 기초가 부실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나중에 가서 막 뭐 그 다음 단계 교재로 뭐 셀이든 고쟁이든 이런 거 할 수가 없다고. 왜? 화장실? 갔다 오세요 빨리. 필기 다 해서 빨리 갔다 와.
자, 다 됐죠? 그럼 이어서 그 다음 거 해봅시다. 자, 우선은 요렇게 기초적인 밑변환 공식 이용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예제 5번은 앞서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이게 저 밑에 있는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5-1번, 2번, 3번을 하나씩 해볼 건데, 우선 5-1번에서는 여러분 곱셈이랑 이제 섞어서 하는 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1번.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4의 루트 3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5 더하기 로그 루트 3의 5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125의 2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걸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푸는 방법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내가 이게 지금 보면 얘가 3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리고 얘가 2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모로 온다고 했죠. 여기서. 자, 봐봐. 밑의 거듭 제곱은 분모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누기로. 그 다음에 진수의 거듭 제곱은 분자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할 건데 그렇게도 해도 되고 아니면 맞춰주는 작업으로 써도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숫자 끄집어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아무튼 밑을 맞추는 게 포인트야. 얘는 2고 얘도 4잖아. 그러니까 통일성은 있죠. 아무튼 2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2든 4든.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2의 제곱, 얘를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로그 2의 3 그대로 줘도 되지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밑이 2인 걸로 바꾸고 진수도 3 관련된 걸로 정리를 한다고 치면 2분의 1 앞으로 분자로 2가 분모로 오니까 결론적으로는 4분의 1의 로그 2의 3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2분의 1 분의 2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끄집어내면. 그죠? 4를 2의 제곱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그 제곱을 분모 2로 보내고 루트 3을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2분의 1을 분자로 보내면 결론적으로 4분의 1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겠어? 로그 3의 5는 그대로 두고 여기가 얘가 3의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오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겠어요? 2죠. 그래서 2 로그 3의 5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로그 5의 2고요 125가 5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걸 5의 세제곱이라고 인식을 해서 3을 앞으로 보내면 3분의 1에 로그 5의 2로 끄집어냈다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숫자만 따로 빼면 4분의 5랑 3이랑 3분의 4라는 애가 숫자로 빠져나오고 그와 별개로 로그 2의 3, 로그 3의 5, 로그 5의 2가 나왔어. 그러면 쫙쫙 지워져서 로그 쪽은 얼마가 돼요? 1 되겠죠. 약분 다 됐으니까. 위아래 싹 다 없어졌으니까 1이겠죠. 1.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얘는 5가 되니까 정답이 5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결론은 5예요. 되게 간단하죠. 요거 지금 연습한 거야. 요거 이 네 번째 공식 쓸 수 있는지 진짜 친절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 지금 친절한지 가르쳐주고 그냥 쓰라고 한번 연습하라고 진짜 문제 주는 거 아니야. 기대치가 되게 높지 않아요. 이 문제 지금 여러분한테 바라는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자, 5번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것도 해봐봐. 5의 로그 5의 4 곱하기 로그 2의 3이 있어요. 우선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뭐겠어요? 요 곱하기 연산을 정리를 해봐야겠죠. 보세요. 로그 5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걸 날릴 수 있다고 아까처럼 또.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은 주로 아까 지금 밑변환 이용해서 날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날리면 2 로그 5의 3. 조금 예쁘게 쓰자면 다시 예쁘게 쓰자면 로그 5의 9가 되겠죠. 올려서. 얘를 올려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풀라고 하는 게 뭐냐? 5가 미치인데 지수가 로그 5의 9야. 이 상태로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요놈과 요놈의 위치를 바꿔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성질을 쓰면 9의 1제곱이 돼서 9가 정답이 됩니다. 요런 거 할 때 쓰라는 거죠. 요게 5번째 공식 쓰는 용도.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 4번째 공식, 5번째 공식 연습하고 있어요. 한 번 더 5-2번도 볼게요. 자, 5-2번 보시면 로그 2의 5에다가 곱하기 로그 16의 x를 했어요. 맞아요? 이걸 곱했더니만 로그 4의 5가 나왔대. 그리고 나서 x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맞나요, 여러분? 맞아? 아니야?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이거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를 넘겨버려. 그냥 넘기면 로그 16의 x는 로그 4의 5 곱하기 로그, 자, 넘기면 나누기죠. 맞습니까?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 로그 2의 5분의 1이잖아. 근데 이거 아까 밑변환해서 어떻게 바꾼다고? 이걸 바꾼다며. 그죠? 둘이 위치 바꾸면 뒤집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서 얘 나누면 얼마야? 로그 4의 2니까 이게 2의 제곱인 거 생각하면 2분의 1 로그 2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나와. 뭐가? 로그 16의 x가. 근데 이것도 얘가 2의 4제곱인 거 생각하면 4분의 1 로그 2의 x가 2분의 1이다가 되니까 로그 2의 x가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x는 4라고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아까 배웠던 밑변환은 계속 누적형으로 써먹고 있고요. 그 다음 3번. 3번 보세요. A가 계산을 할 건데 세 놈을 더해요. 한 놈은 로그 3의 25분의 3이야. 그러니까 얘도 무리수고요. 그 다음 놈은 밑이 25고 진수가 6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로그 분수꼴인데 둘 다 밑이 같아. 근데 밑이 좀 꼴보기 싫은 루트 2야. 그럼 일단 느낌이 오죠? 밑을 얼마로 할 것 같아요? 5로 할 것 같아. 5로. 왜? 일단 얘는 뒤지는 데 쓰겠지. 자, 얘는 뒤지는 데 쓰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로그 25의 3으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 얘는 일단은 밑이 25니까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둘 다 루트 2라는 밑을 공통으로 가진 상태의 분수꼴이야.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상태니까 합치겠지. 합치면 로그 5의 3으로 바뀝니다. 자, 그 이 상황에서 일단은 빠른 계산이 더하기 하려면 이 숫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맞습니까? 그래서 3을 끌어올려. 그래서 로그 25의 3의 세제곱인 27을 만들고요. 더하기 얘는 25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얘 어떻게 할래, 얘들아?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건데 잘 봐봐. 5의 3이야. 로그 5의 3.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거를 둘 다 제곱시켜도 같은 애라고 했죠, 내가. 그래서 25의 9로 바꾸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게 2 내려오면 없어지니까. 3, 3, 4, 4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좀 보기 예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25로 딱 맞춰주면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위치 같으니까 27 곱하기 6 나누기 9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를 정리하면 뭐가 나오느냐? 로그 25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응? 잠깐 뭐 계산이 틀렸나? 아닌데? 잠시만. 틀린 건 없지? 25 25 맞아요. 자, 이렇게 놨고요. 자, 이 상황이고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A에 근데 우리가 하는 게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5의 A 제곱을 구하래. 그러니까 5의 로그 25의 18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위치를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18의 로그 25의 5. 자, 25의 5면 얼마예요? 얘가 5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니까 18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루트 2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풉니다. 뭐 풀이 과정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 이렇게 해서 예제 하나 더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증명은 몰라도 돼. 증명법을 몰라도 된다니까. 결과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한테 필요로 한 거 이 결과를 지금 저거 외웠다고 치고 외웠어. 지금 안 외웠지만 외웠다고 가정을 하니까 보면서 하면 되니까 외웠다고 치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이걸 할 수 있어야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익히는 거라고. 진짜 그냥 공식 익히는 게 포인트 다예요. 어차피 로그 쪽은 그거 해야 로그 함수를 하니까. 이제 3개 정도만 더 풀어보면 된다. 여러분 이거만 다 칠판에 있는 것만 열심히 써도 숙제 반은 해결되는 거잖아. 빨리 써. 안 쓰고 있는 사람은 빨리 쓰세요.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런 거 막 예전에 외부 풀었지 이런 생각 할 거야. 그렇긴 한데 당장은 좀 어렵긴 해요. 당장은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예제 6번에서 이제 그럼 계속 이걸 써갖고 문제 어떤 것도 나오냐 보는 건데 나와봐야 몇 개도 없어요. 여기 있는 예제 정도만 다 외워주시면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제 6번은 이제
어떤 로그 표현을 지금 문자로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관계를 알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6-1번. 자, 6-1번에 1번. 로그 3의 2를 스몰 a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로그 3의 5를 스몰 b라고 하기로 했대.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거야. 로그 3의 15분의 2를 표현해 달래. 자, 그러면 일단 이 표현은 당연한 얘기지만 로그 3의 2를 뺍니다. 뭘로? 로그 3의 15로. 그죠, 여러분? 나누기는 로그에서 나누기 진수 나누기 하려면 빼기 해야겠지. 눈 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로그 3의 2 빼기, 자, 이쪽 보세요. 이걸 쪼개면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 15는 3 곱하기 5니까 또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가 1인 건 알겠어. 그리고 얘를 A로 쓰는 것도 알겠어. 근데 얘는 뭘까요? 얘는 또 B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내놨다고요. 얘는 문제에서 B라고 했고 얘는 문제에서 A라고 해줬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된 걸 쪼개서 AB라는 문자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고. 좀 간단하게 낸 거야, 1번은. 자, 2번은 조금 더 배운 걸 더 써볼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 2번에 보시면 로그 10의 2가 A다. 로그 10의 3이 B다. 까지 줬는데 갑자기 로그 5의 12를 표현을 하래.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재료가 밑이 10인 애들이란 말이야. 나한테 주어진 재료는 밑이 10인 애들이에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 밑이 5랑 12로 나왔으니까 나는 일단 얘를 밑이 11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걸 쪼갭니다. 어떻게? 로그 10의 12와 로그 10의 5로 쪼개요. 근데 질문을 해보자. 12야 당연히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보일 수 있죠. 4 곱하기 3이니까. 근데 5는 있어 없어? 지금 2, 3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건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해. 이제야 저기요. 놀랬지? 여기 차려. 자, 줄 수도 있는데 정신 차려봐. 자, 요거 5가 로그 10의 5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10 나누기 2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쓰고 있지만 밑이랑 같은 애는 1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나중에 정리하면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10을 따로 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로그 10의 10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자, 분자는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분모는 자, 로그 10의 10 빼기 로그 10의 2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로그 10의 10도 따로 이 AB처럼 준 거라고, 항상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A니까 분자는 2A 더하기 B고요. 분모가 어떻게 된다고? 1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잘해. 이 12는 잘하는데 5를 못하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거 되게 못해요. 은근. 안 줘도 야 10의 10은 1이니까 준 거랑 다름없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2번. 6-2번도 표현하는 문제긴 한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예전에 지수할 때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이건 좀 다른 거구나. 자, 3의 a제곱이 2고 3의 b제곱이 5라고 할 때 로그 15분의 20을 표현하래요. 우선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내가 여기서 얘를 로그 표현으로 각각 바꿔볼게요. 아니면 양면에 밑이 3일 로그를 취한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A는 로그 3의 2다가 되겠죠. 밑이 3이 로그 취하면 얘가 B가 튀어나오니까 그 얘기야. 똑같이 B는 로그 3의 5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일단 풀 때 밑을 뭘로 맞춰야겠어? 당연한 얘기지만 3으로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쪼개요. 로그 3의 20, 로그 3의 15. 그러면 이제 아는 거야. 아, 얘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15는 3 곱하기 5로 쪼개면 되는 거고. 20은 어때요? 2의 제곱 더하기 5. 4 곱하기 5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 2가 앞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정리하면 2a 더하기 b가 분자고요. 분모는 1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안 줘도 밑이랑 같은 진수 가지는 건 자동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거 가볍게 해봤습니다.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빨리 필기하겠지. 자, 요거 필기해 주시고 이제 7번, 8번만 하면 되네.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시키는 대로만 해. 이거는 여기는 그래요. 그냥 자,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윈터 3일차인데 이렇게 지친 거야? 2달 해야 되는 거냐, 2달. 그치, 얘들아? 와. 그건 확실한 건 뭐냐면, 윈터를 하고 나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왜? 이 고생을 했는데 안 늘면 내가 억울해서 살겠어? 그치? 당연히 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 진짜 늘긴 느는데, 힘들긴 힘들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끝날 날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난 딱 일요일만 바라보고 있어. 나도 일요일날 놀 생각밖에 없어. 마음속에 지금 그냥 일요일날 어떻게 하면 잘 놀 것인가, 밀린 드라마를 몰아서 봐야지, 뭐 이런 마음과. 요새 재밌는 드라마 없나? 뭐가 재밌나? 요새 드라마는 다 약간 웹소설이랑 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어갖고 이미 다 읽었어. 진짜 읽고 있어. 읽은 것도 많고 안 읽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뭐냐, 그 송중기 나왔던 그거는 내가 이미 다 읽었단 말이야. 소설을 다 읽은 상태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가 더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좀 실망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재밌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느끼는 거는 뻔한 대본이어도 어떻게 연기를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 사극이 참 재밌는 것 같아. 아저씨 다 된 느낌이야. 우리 와이프 그랬어. 완전 아재라고. 그 고려 거란 존재 보는데 그거 할 시간대 아빠들이 TV에 그렇게 몰려있다며. 나 똑같은 아빠인 거야. 나도 거기 앉아서 보고 있거든. 그 와이프가 야, 아재 다 됐다고. 옛날에 사극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극이 재밌는지 모르겠어. 약간 그리고 유튜브도 약간 국뽕 유튜브 재밌는 것 같고, 아 이거 진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아, 3달리 재밌더라. 3달리 재밌어. 그거 열심히 보는데 주말 되면 3달리 볼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뭐든 인생에 낙이 좀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주말 바라보고 버티시면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7번은 조금 더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고를 이제 아까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없어도 돼. 그냥 보고 따라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수업 안 들었어도 나 그냥 예제 보고 밑에 거 풀면 풀리는데 알겠는데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부터는 좀 생각이란 걸 해야 돼. 한번 봐봐. 자, 1번 실수 xy에 대하여 8의 x제곱이랑 125의 y제곱이 10으로 같아지는 상황에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구하래. 자, 그럼 그러니까 봤을 때 여러분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 지금 풀어야 되는데 x분의 1, y분의 1을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할게 이거 지수할 때 했던 거야. 지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얘를 넘겨서 10의 x분의 1이 8이고 맞죠? 10의 y분의 1이 125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2를 곱하면 더하기 되는 거잖아. 그렇게 풀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로그 나오니까 같은 문제를 로그스럽게 푸는 법을 설명을 할게요. 8의 x제곱이 10이야. 이걸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8의 10이 x다.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면 x분의 1은 얼마가 돼요? 밑변환 공식에 따라 로그 10의 8이다가 되겠죠. 둘이 위치 바꾸면 되잖아. 요것도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25의 y제곱이 10이다. 이걸 일단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로그 125의 10이 y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건 y가 아니라 y분의 1이니까 이걸 y분의 1로 바꾸면 로그 10의 125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하면 밑이 같은 상태에서 로그의 더하기니까 진수의 곱하기가 돼서 로그 10의 1000. 그래서 답이 얼마다? 3이다. 얘가 10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기를 바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풀인데 지수 표현할 때보다 조금 오히려 근데 로그 표현이 편해요. 그래서 지수 지금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어차피 이게 지수 로그 다 배우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이게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니까. 근데 그때는 웬만하면은 지수로 잘 안 풀리면 로그로 풀면 풀려요. 그러니까 로그로 푸는 게 훨씬 더 막힐 가능성이 적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1이 아닌 양수 AB에 대하여 로그 2A 1이면 0되니까 1이 아니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자,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B의 16을 했는데 이게 1이래.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랑 16이라서 못 날릴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2의 4제곱이에요. 그래서 4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4 곱하기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B의 2라고 생각을 하면 날릴 수 있어 없어? 날릴 수 있지? 그럼 날리면 뭐가 남아? 4배의 로그 B의 A가 남겠지. 밑에 B에 위에 A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B의 A는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로그 A의 B는 얼마예요? 같은 식으로 요거 둘이 위치 바꾸면 뒤집는다고 했잖아. 역수 취한다고. 뒤집으면 역수는 4겠죠.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 두 개 더하라고 했거든요. 더하면 4분의 17. 그죠? 16이라서 못 날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좀 예쁘게 거듭표로 관련된 걸 앞으로 보내고 나면 충분히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2번. 자, 이것도 똑같은 흐름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요거 계산하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봐봐. 로그 루트 3에 루트 x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로그 9에 4y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의 3z가 있는데 이 연산의 결과가 1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81에
x제곱에 y 거듭 제곱에 z 거듭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지수 법칙에 따라 뭘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 정답은 81에 xy z 거듭 제곱 구하는 문제니까 xy z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힌트는 요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밑을 얼마로 통일시키면 좀 보기가 편할까요? 뭐 3으로 하든 9로 하든 할 수 있겠죠. 그죠? 뭘로 해볼까? 3으로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긴 한데 봐봐. 이걸 예전 아까랑 다르게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자, 내가 말했듯이 이쪽 제곱하고 이쪽 제곱해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앞쪽은 로그 3의 x로 바로 끄집어낼 수 있고요. 자, 같은 식으로 잘 봐. 얘는 2y의 전체 제곱이야. 맞아 아니야? xy z가 양수라고 치면 2y가 양수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얘는 3의 제곱, 얘는 2y의 제곱이면 반대로 날리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요거 써서 지금 5번째 공식 써서 아니 4번째 공식 써서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2y로 바뀌고요. 얘는 그냥 좋네요. 로그 3의 3z라고. 그러면 로그의 더하기는 밑이 같을 때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로그 3의 6xyz를 한 게 이게 1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1 나오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요? 얘가 3이어야겠죠. 그래야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xyz는 2분의 1이다를 얻는 거야. 그러면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81의 xyz 거듭 제곱은 81의 2분의 1제곱일 테니까 9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흐름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와, 하나 남았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하나 남았네. 그러면 요거 하고 남는 시간에는 쉬는 시간? 아니 그러니까 뭐 자습 시간이라고 하면 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긴 할게요. 숙제를 할 수 있게.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친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냥 로그 정의랑 기본 공식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응용 공식 배웠어요. 그 공식 2개 배웠습니다. 두 가지 흐름의 공식 배워서 계산법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전 전날은 지수 관련해서 배우고 그래서 또 계산법 배우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응용 공식 배워서 열심히 문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일 했잖아요. 4일에서 사실 수 1의 두 단원이 끝났어요. 지수 단원, 로그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지수 단원, 로그 단원에서 하는 거는 말한 것처럼 지수 그냥 계산법, 로그 계산법을 익힌 거예요. 상용 로그를 이제 원래는 로그 단원에 포함된 거긴 한데 상용 로그는 너무 깊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예전엔 되게 자세하게 다뤘는데 요즘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다루는 추세라 여긴 아마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상용 로그는. 상용 로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 여기까지가 중요해.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8번째 거 할 건데 여러분 제목 한번 볼래요? 로그와 2차 방정식이야. 제목을 보는 순간 느낌이 와야 돼. 되게 고등학교 과정은 희한한 게 뭐 새로 배울 때마다 그렇게 2차 방정식이랑 같이 보는 걸 좋아하거든? 왜 좋아하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그렇게 근각계수 관계를 그렇게 좋아한다. 진짜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배울 때마다
한 번씩 꼭 근과 계절 관계랑 같이 놀고 싶어요. 지금 8번이 그런 얘기거든. 내가 지금 지수랑 로그를 배웠어. 지수랑 로그를 배워온 상태에서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굳이 이제 2차 방정식이랑 같이 놀아서 근과 계절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꼬아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제일 만만한 게 아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절 관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8-1번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는 0이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수상을 배웠다면 2차 방정식 주고 두 근을 주자마자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아,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4분할을 써야 됩니다. 맞죠? 자, 이걸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게 뭔지 봤는데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게 로그 알파 베타를 밑으로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진수인식을 하나 썼고요. 빼기 로그 알파 베타분의 1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진수로 가지는 식을 풀라고 준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구한 거. 그래서 앞에 거는 로그 4의 8이고요. 빼기 요건 뭐야? 자, 로그 4분의 1에 요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얼마죠? 얼마예요, 얘들아? 얼마야? 2가 됐죠. 이거 계산하라고 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 2분의 3으로 끝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 이것도 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면 더하기 2분의 1 될 것 같고요. 계산하면 답이 2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에 굳이 근과 계절 관계를 끄집어 넣습니다. 2차 방정식 써서.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래요. 맨날 그러니까 좀 약간 집착하는 것 같아. 왜 이걸 맨날 집착을 하지? 자, 두 번째 거 x제곱 더하기 2 로그 6의 3x.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숫자를 따로 놓으면 개수는 2 로그 6의 3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6의 2 빼기 로그 6의 3. 요게 0이다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이제 보자마자 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로그 6의 3이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이 로그 6의 3분의 2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겠죠. 빼기면 나누기니까.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한 게 얼마인지 물어봤어. 그죠?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리하면 로그 6의 3분의 2에다가 더하기 2배의 로그 6의 3을 하고 더하기 1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얘를 위로 올려서 로그 6의 3의 제곱인 9로 바꾸고요. 1을 로그 6의 6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 곱하기로 연결시키면 로그 6의 3분의 2 곱하기 9 곱하기 6 정리하면 로그 6의 36. 그래서 답이 2가 되겠죠. 그냥 연산하라고 내면 심심한가 봐. 꼭 2차 방정식 갖다 놓고 두 근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봐야 뭐 근과 계절한 것밖에 안 쓰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자, 8-3번 또 2차 방정식. 어차피 파트 자체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란 얘기를 얻고 두 근이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절 관계 쓸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두 근이 어떻게 나왔냐면 로그 10의 알파와 로그 10의 베타를 두 근으로 한대. 그럼 이제 무슨 정보야?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마이너스 5고
이건 따로 계산은 안 돼요. 이거 지금 밑이 같은 상태에서 이 곱하기 하면 뭐 따로 계산은 안 돼요. 이 곱하기 그냥 쓰시고 이게 3이다.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쵸? 2차 방정식 두 근을 이렇게 가졌다는 얘기는 근과 대정관계에 따라 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풀라고 하는 걸 봤는데, 자, 풀려고 하는 게 로그 알파에 알파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 세제곱 베타. 자, 이걸 구하래. 근데 나는 밑이 11L을 줘놓고 지금 밑이 알파인의 베타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밑이 11L로 바꾸면 되겠죠. 뭐 이용해서? 저 밑변화 공식 이용해서. 그러려고 열심히 배운 거잖아. 자, 볼게요. 일단 이걸 쪼개면 예쁘게 나오는 애가 있어. 누가? 로그 알파의 알파는 뭘로 나와요? 1로 나오죠. 같은 식으로 로그 베타의 베타는 1로 나와요. 그리고 못 없앨 애가 누구냐면 3배의 로그 알파의 베타와, 맞죠? 같은 식으로 이 3이 내려와서 3배의 로그 베타의 알파, 요 놈을 못 건드린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걸 곱하기로 쪼개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 알파 세제곱 곱하기 베타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기로 쪼개면 얘가 로그 알파의 알파, 로그 베타의 베타, 요런 놈들은 더하기 1로 쪼개질 거고, 남는 애들이 3이 내려오면서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 더하기 3배의, 자, 요거 로그 밑을 10으로 바꾸면 10의 알파분의 로그 10의 베타 더하기 거꾸로 로그 10의 베타 더하기 로그 10의 알파, 요렇게 식이 바뀌겠죠. 아, 힘들어. 밑이 10을 로그로 쪼개는 거야. 얘랑 얘를 3으로 묶은 다음에. 근데 이미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치환해서 보자고. 이게 너무 계속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치환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라면 A 더하기 B가 5고 A 곱하기 B가 3이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얘를 지금 정리를 하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니까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러니까 A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 빼는 거겠지, 모양이. 그래서 대입하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3분의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2배의 마이너스 5 계산하면 3분의 25 더하기 10해서 35인가요? 아, 손 아파, 씨. 맞나? 잠깐만. 아우, 힘들어. 그래서 5랑 3이고, 맞지? 5랑 3이고, 응? 아, AB니까 왜 이거 오래됐냐? 여기가. 미안. 요거만 틀렸어요. 이게 3이죠, 3. 그러면은 25에서 6을 뺐으니까 19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2 더하기 3배의 3분의 19니까 계산하면 21이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로그 연산 관련된 걸 하는데 굳이 껴넣길래 왜 껴넣나 했더니만 이러려고 껴놨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같이 나오면 그냥 거의 다 100이면 100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럽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이거 막 삼각함수할 때도 나올 거고 막 수영할 때도 나와요. 막 맨날 나옵니다. 맨날 2차 방정식 갖다 놓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그냥 오늘도 근과 계수 관계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총 예제 8번까지 다 해봤고요. 자, 숙제를 낼 건데, 잠깐 보자. 개념편 연습 문제도 숙제로 낼게요. 근데 아마 실력은 못 풀겠으면 그냥 별표 쳐서 오세요. 실력 쭉 세 문제는
잘 안 풀릴 거야 아마. 풀 수 있는 사람만 풀어보시고 안 풀린 사람은 도전만 해보시고 탈락해서 오시면 실패하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 내가 아마 할 거니까. 그래서 교재 36쪽까지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식으로 유형편도 14쪽까지를 숙제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한 거 다시 읽어봐 주시고 남는 시간은 미리 숙제를 하면서 질문을 좀 합시다. 시간이 한 20분 남았어요. 나는 그냥 엎드려 쉬겠다라고 하면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엎드려 쉬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낫겠지. 잠깐만 영상 좀 보자. 아 이게 보면 달라? 숫자가 안 보여. 아 숫자가 안 보여? 아 이렇게 보면